누군가와 생각의 차이로 다투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상대는 전혀 다르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상대가 어떻게 저렇게 생각할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잡고 물어봐도 다들 내 말이 맞다고 할 텐데 상대가 참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이 되죠. 재미있는 건 상대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채널 체인지 마이 라이프입니다. 오늘은 이지혜 작가님의 책 인생은 왜 힘든 걸까에 나오는 메시지 중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출판사는 정신세계사네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꽃 한 송이를 바라볼 때 당신과 내가 보는 꽃이 같아 보이지만 그 꽃을 보며 당신이 떠올리는 생각과 감정들은 저에게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들과 다릅니다. 설사 당신과 내가 그 꽃을 보고 아름다워 라는 동일한 언어로 표현한다고 해도 그 말을 할 때 당신의 가슴 속에 떠오르는 심상과 느낌은 나의 그것과는 같지 않죠. 당신과 내가 같은 해변에 앉아 같은 바다를 바라보며 저무는 노을빛에 빠져 있다고 해도 당신의 가슴 속에 일렁이는 감정과 머릿속에서 치는 생각들이 나의 그것들과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당신과 내가 보는 세계는 같지 않으므로 우리는 모두 서로 다른 세계 속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모든 개인은 각자의 방식으로 세계를 보고 이해하고 인식하죠. 자신의 믿음과 생각을 투영하여 세상을 해석하고 그 믿음과 생각에 부합하는 자신만의 세계를 창조하며 그렇게 창조된 자신만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모두가 동일하게 인식되는 객관적인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을 하죠. 모든 존재는 객관적 세계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다. 모두가 개인으로서 주관적인 세계에서 살고 있죠. 각 개인의 수만큼 다른 세계가 공존하며 가족도, 부부도, 연인도, 형제도, 친구도 각기 자신이 창조한 다른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하여 같은 환경 속에서 살아도 누군가는 행복하고 누군가는 불행하며 누군가는 충만하고 누군가는 결핍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경험의 차이와 생각의 차이에서 오는 겁니다. 개인의 생각은 개인의 고정관념에 따라 달라지고 그것은 또 개인의 경험에 따라 달라지죠. 탄생의 순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무수히 많은 경험들은 개인의 고정관념과 사고과정, 믿음과 느낌을 다르게 형성합니다. 어린 시절 칭찬과 존중을 많이 받고 자랐는지, 비난과 질책을 많이 듣고 자랐는지, 풍요 속에서 성장했는지, 빈곤 속에서 성장했는지, 사랑 속에서 자랐는지, 미움 속에서 자랐는지, 관심 속에서 성장했는지, 무관심 속에서 성장했는지, 형제가 많은 가정에서 자랐는지, 외동으로 자랐는지, 도시에서 성장했는지, 시골에서 성장했는지 등에 따라 당신은 동일한 상황에서 타인과 다른 생각과 느낌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타인과 생각과 느낌을 달리함에 따라 타인과 다른 행동 방식을 취하게 되고 이에 따라 다음 갈래길에서 당신은 또 다른 생각과 느낌으로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여 선택된 당신의 다른 생각과 느낌에 따라 그에 합당한 당신만의 세계가 창조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들 각자는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해 나가고 그 안에서 살아가면서 남들과 같은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 착각 속에서 왜 내가 보는 세상은 이런데 너는 그렇게 보지 않느냐고 분노하고 슬퍼하고 좌절하죠. 먼저 이 착각 속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세계를 보고 이해하고 인식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모든 상황에 대한 감정과 생각의 반응이 달라짐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개인의 지나온 경험에서 나온 반응이고 결과물들인 겁니다. 외부 세계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저 우리의 내부 세계를 비추는 거울일 뿐인 거죠. 외부 세계에서 원치 않는 상황이 보인다면 즉시 외부 세계로 향하는 모든 관심을 거두어 들이고 내부 세계를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내부 세계를 점령하고 있는 수많은 잠재의식의 숲을 속에서
지금 이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는 무의식의 잡초를 찾아내서 그 뿌리를 뽑아버려야 하는 거죠. 그것만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겁니다. 잠재의식 속에 숨겨진 잡초의 뿌리를 찾아 제거하지 않는다면 언제까지나 외부 현실에 드러난 잎사귀를 붙잡고 고생할 겁니다. 잠시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뿌리에서 또 잎이 무성하게 자라나 우리를 곤란하게 하죠. 잠재의식의 힘은 현재의식의 힘보다 훨씬 강하기에 현재의식이 소망하는 것과 잠재의식이 참이라고 알고 있는 믿음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잠재의식의 힘이 어른의 힘이라면 현재의식의 힘은 어린아이의 힘과 같아서 둘 중 하나의 요구를 들어줘야 하는 상황일 때 우주는 언제나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잠재의식의 요청을 들어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소망이 외부 세계에서 물질화되고 구체화되기를 원한다면 당신의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을 일치시켜야 합니다. 내부 세계가 원인이고 외부 세계는 결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인도 결과도 외부에 있다고 착각을 하죠. 외부 세계에서 일어난 A라는 행동이 원인이 되어 B라는 결과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삶이 내 뜻대로 안 되고 어렵다고 느끼는 것이죠. 외부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내 의지대로, 내 소망대로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혼돈에서 벗어나려 발부둥치며 애써보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마치 끝없는 늪에 빠진 듯 힘들고 무력해지죠. 하지만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혼자서 하는 내면의 게임입니다. 자신의 현실을 구현하고 만들어내는 원인은 오직 자신의 의식뿐이기에 파악하고 극복해야 할 대상 역시 자신뿐인 거죠. 당신이 인식하고 있는 세상은 오직 당신에게 속해 있으며 현실 속에서 당신의 위치를 알려주고 내가 인식하고 있는 세상은 오직 나에게 속해 있으며 현실 속에서 나의 위치를 알려줍니다. 건강, 일, 인간관계, 사랑, 돈,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나의 인식이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나의 위치와 성취를 결정합니다. 결국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데 다른 조건은 필요치 않으며 오직 그것들에 대한 내부의 명확한 인식이 필요할 뿐인 거죠. 하지만 자신의 인식에 편안하지 않는 감정이 든다면 인식은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인식과 감정을 편안하고 조화롭게 결합시킬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자신이 속한 위치와 상관없이 소망이 이루어진 결과에서 인식하고 생각하고 말하는 연습이 필요하죠. 이때 개인의 감정은 개인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향해 알맞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나침반이고 삶이라는 낯선 여행길에서 길을 알려주는 이정표입니다. 마치 길잡이별 하나 없는 하늘을 보며 헤매고 있는 사막 여행자처럼 삶이라는 모호하고 복잡한 여행길을 걸어가면서 감정이라는 나침반조차 없다면 우리는 길을 잃어버릴지도 모르죠. 그런데 나침반을 손에 들고서도 사용 방법을 몰라 사용하지 못하는 어린아이같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정이라는 시스템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감정이 드러내는 지표에 휩쓸려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을 하다 주유 램프에 불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주유 램프를 향해 화내지 않죠. 기름이 완전히 바닥나서 차가 도로 한복판에서 멈추기 전에 적절한 때에 주유를 하라고 알려준 신호에 감사하며 주유소를 찾아 기름을 넣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정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지 않고 기분이 편안하지 않거나 나쁠 때 오히려 더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죠. 지금 당신의 기분이 나쁘다면 당신이 가고 있는 방향이 옳지 않다는 신호인 겁니다. 개인이 느끼는 감정은 자신이 무엇을 싫어하고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알려주는 바로미터이죠.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원하지 않는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고 어떤 사람이 되고 싶지 않은지를 알려주는 개인의 나침반이고 지표인 겁니다. 이 감정 지표에 불이 들어와 깜빡인다면 자신이 가고 있는 삶의 길에서 원하는 길을 잘 선택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점검하라는 신호입니다. 더 좋은 삶을 살고 싶다면 언제나 더 좋은 감정이 드는 선택을 해야 하죠.
당신의 감정을 인생에서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는 지표로 받아들이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당신의 삶이 점점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영어권 외국인 관광객을 제주도로 유치하는 여행사를 15년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여행사가 3년 정도 영업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덕분에 시간적 여유가 있어 이 채널도 개설하고 컨텐츠를 만들어 올릴 수가 있었죠. 처음 1년 정도는 매일 한 편의 영상을 올렸고 얼마 전부터 휴일은 쉬었는데요. 이제는 본업이 정말로 많이 바빠져서 주 5개의 영상을 만들어 올리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무리네요. 앞으로는 요일 상관없이 한 주에 2-3개 정도 시간이 허락하는 만큼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널리 이해해 주시길 바라며 계속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